네, 유튜브 설춘환의 돈테크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돈 버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쏠쏠한 재미와 쏠쏠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재테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한 달에 한 4, 5일 정도 투자로 부수입 200만 원씩 돈 버는 방법. 사실상 독점적 재테크가 아닐까.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과연 여러분 어떠한 재테크일까요? 바로 오늘 소개하는 재테크는 관세청에서 진행하는 바로 세관공매입니다. 뭐라고요? 세관공매. 자, 현재도 인천세관과 부산세관, 서울세관 등 전국 각 세관에서 공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한다면 더욱 돈 벌기 쉬운 재테크가 바로 세관공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세관공매를 충분히 할 수 있다. 세관공매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그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영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세관공매와 관련된 영상은 대한민국의 원탑 영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법으로 꼭 매월 200만 원 부수입에 도전해 보기를 기대합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재테크가 그러하듯 본인하기 나름이다. 기본적으로 예전에 저희 수강생 중에 한 분은 연봉 1억 원 이상을 번 분들도 있었다. 여러분, 열정과 집요함으로 세관공매에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요? 더불어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다양한 재테크를 알려주는 저희 유튜브 설춘환의 돈테크도 많이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바로 보시죠. 자, 그러면 오늘 세관공매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교시. 자, 먼저 설춘환 교수와 함께하는 2021년 틈새 재테크 세관공매, 기회가 된다면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직접 해보기를 기대합니다. 자, 먼저 워밍업 세관공매 프로세스. 자, 돈 버는 세관공매 어떤 절차로 갈 거냐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세관공매 강의를 듣고 물건을 검색할 것 같습니다. 물건의 검색은 사이트를 통해서 하죠. 관세청 사이트, 그 다음에 나중에는 유니패스 사이트, 유통사업단 사이트, 이런 사이트를 좀 많이 봐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전자입찰을 거의 하는데, 전자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이트를 가입해야 되겠다. 채화공매는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입해야 되고, 국고공매는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가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이트를 가입한 다음에 이제 물건이 나와 있는 목록을 보고 괜찮다면 이제 공람을 해야 될 것 같고, 공람은 직접 가서 물건을 보는 거예요. 가령 컵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컵이 뭐 1000개 있다. 그러면 가서 직접 이 컵이 어떻게 생겼다, 깨졌냐 안 깨졌냐, 금이 갔냐 안 갔냐, 모양은 어떻게 생겼다, 뭐 메이드 인 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물건을 확인하는 것을 공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곳을 우리가 이제 창고, 일명 보세 창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람을 갔다 오면은 시세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공매 조건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가령 이제 수입 조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가령 여러분 이제 요런 컵이 100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당연히 시세도 중요하지만 뭐 식품위생안전법, 이런 이 컵을 지금 사용해도 유해하냐 유해하지 않느냐, 만약에 이제 이런 수입 조건이 걸려 있으면, 원래 여러분 이게 통상은 화주가 수입을 해 오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거든요. 통관을 못 시킨 거니까 관세나 부가세를 못 냈던지, 수입을 하려면 수입 조건을 풀어야 되는데 이게 유해하지 않다, 이런 인증서를 뭐 갖다 제출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다만 이제 낙찰을 받으면 낙찰자가 이 업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이 있고 없고 문제인데, 공매 조건은 이제 그런 부분이다. 그리고 봤더니 이제 괜찮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입찰합니다. 입찰은 일반 입찰은 오프라인 입찰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자 입찰은 온라인 입찰을 하는 겁니다. 뒤에서 설명이 되지만 채화 공매는 일반 입찰도 있고 전자 입찰도 있는데 반해서 국고 공매는 100% 전자 입찰입니다. 그렇게 나중에 이제 한두 번 해보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낙찰을 받으면 통상 일주일 안에 잔금을 납부합니다. 일주일 안에 잔금을 납부하고, 잔금을 납부한 다음에는 이제 물건을 출고, 만약에 공매 조건이 있다면 공매 조건을 풀고, 그 다음에 자가 사용하거나 또는 이제 판매하거나, 이런 절차로 간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화 공매 발생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여러분. 한 번만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령 중국이 있다, 중국, 또는 이제 미국이 있다. 우리나라에 누가 있냐면 용어를 쓰니까 이렇게 여러분 화주가 있어요, 화주. 화주가 중국에다가 오다를 줘가지고 또는 미국에다가 오다를 줘서 옷을 1000벌을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줘라. TV를 200대를 보내줘라. 이렇게 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제 물건이 들어오는 거죠. 물건이 들어옵니다. 물건이 들어오면은 일정한 기간 이 물건을 일단은 보관합니다. TV가 만약에 200대가 있다. 통관을 시켜야 되니까 잠깐 들어오면 보세 구역, 통상 보세 창고에다가 물건을 이렇게 보관하고 화주는 관세를 내고 또 부가세를 내고 수입 조건이 있다면 조건을 풀고 통상은 이걸 통관을 시키는 거죠, 여러분. 통관을 시킵니다. 이런 프로테이지가 한 99.9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99.9%. 그러나 0.1% 정도는 이제 프로테이지는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0.1% 정도는 이 물건을 통관을 시켜야 되는데 통관을 못 시킬 수 있어요. 돈이 없어서 관세를 못 내. 또는 수입 조건을 풀어야 되는데 수입 조건을 못 풀었어. 안 풀었어. 그죠? 그러면 이런 물건 계속해서 보세 창고에 있을 수 없는 거니까 요거를 관세청에서 감정평가에서 이제 공매를 하게 되는 건데, 자, 일단 여러분 이제 용어를 몇 개만 설명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보관하는 것을 장치라고 합니다. 장치. 좀 약간 용어가 독특하죠. 장치에. 그래서 요 장치된 물건을 통상 이제 언제까지 통관해야 된다. 통상 장치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가령 한 달 또는 2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치 기간이 경과됨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통관을 못 시켜요. 그런 물건을 채화 물건. 물건이 채했다 이런 얘기예요. 원래 원활하게 보수창고 왔다가 통관돼서 물건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무슨 사유 때문에 물건이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물건이 채했다. 적기적소에 빠져나가지 못한다라고 해서 그걸 채화 물건이라고 하고, 요 채화 물건에 대해서 근데 화주가 안 찾아가니까 관세청이 감정평가에서 마지막으로 화주한테 야, 끝내 안 찾아가면 공매할 거야. 끝내 안 찾아가니까 이 채화된 물건을 공매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채화 공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채화 공매라고 하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세관 공매는 원칙적으로는 원래는 채화 공매, 여러분. 채화 공매라고 하는 건데, 직접 우리가 해보니까 그냥 세관 공매는 채화 공매가 하나 있고, 그래서 이제 채화 공매를 합니다. 채화 공매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채화 공매가 나중에 가령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이렇게 해서 100%, 90, 80, 70, 60, 50 온비드 공매처럼 일주일마다 10%씩 다운 시켜서 매각을 하는데 끝내 낙찰이 안 되면 물론 낙찰이 되면 끝나는 거죠. 낙찰이 되면 끝. 채화 공매는 종료가 되고 이때까지 낙찰이 안 됐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정가 100%가 50%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채화 공매로 낙찰이 안 되면 더 이상 이 물건은 채화 공매를 하지 않습니다. 채화 공매는 끝.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채화 공매는 일단 화주가 물건을 수입한다. 수입해서 통관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사정에 의해서 통관을 못한다. 그런 통관을 못한 물건들을 모아서 감정평가에서 매각한다. 이것을 우리가 채화 공매라고 한다. 또 여러분 어떤 것들도 있냐면 이런 것들도 있죠. 여행자 휴대폰도 있어요. 가령 제가 스페인에 갔다가 들어올 때 나도 모르게 뭐 시계, 뭐 2천만 원짜리 가방, 500만 원짜리 이런 거 몰래 가지고 이제 들어오다가 원래 이제 관세를 부과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관세를 안 내려고 하다가 원래 이제 들어오려면 이제 관세 내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가 비싸서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여행자 휴대폰도 있고요. 또는 이제 비행기에서 그런 걸 놓고 내려가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 여행자 휴대폰 감정평가에서 매각하는 그것도 채화 공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최화 국매는 이런 식으로 절차가 일단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채화 국매가 진행되는 가운데 채화 국매가 1회차부터 만약에 6회차까지 100%에서 50%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되면 더 이상 채화 국매는 하지 않는다. 이런 물건이 이제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 국고로 귀속돼서 국고 국매합니다. 국고 국매. 예. 요 채화 국매는 이제 통상 전자입찰은 유니패스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하는 거고요. 오프라인 입찰은 직접 관세청의 통관지원과 채화 공매장에서 매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이것이 끝내 낙찰이 안 되면 이건 이제 국고로 귀속돼서 국고 공매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유통사업단이라고 하는 사이트로 넘어가는 거고요. 국가를 대신해서 요 국고 공매를 대신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게 대한민국 상위군경회. 대한민국 상위군경회가 만든 사이트가 유통사업단. 국공매는 이 사이트를 가입해야 되고 100% 온라인 입찰합니다. 100% 온라인 입찰. 네, 유통사업단. 그래서 유통사업단은 가령 이제 또 0, 1, 2, 3, 4, 5. 예. 그래서 아까 100에서 50%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5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50부터 시작해서 25까지. 예, 25%까지. 낙찰되면 끝나는데 낙찰이 안 된다.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뭐 한 달 있다가 또는 두 달 있다가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25%부터 12.5까지. 예. 국공매는 낙찰될 때까지 가는 거다. 응? 낙찰될 때까지 가는 거다. 요거 하나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여러분 국공매는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처음부터 우리나라 들어올 때 원래는 통관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잖아요. 통관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밀수해 올 수 있죠. 밀수. 예. 밀수품은 딱 걸리자마자 곧바로 그냥 유통사업단, 국고로 귀속돼서 유통사업단에서 국고 공매를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점도 조금만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채화 공매에 대한 매각 절차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정을 하죠, 여러분. 예, 감정을 해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컵이 만약에 1000개가 있다. 그러면 채화 공매는 가령 이 컵이 감정가가 900만 원이에요. 감정가가 900만 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법원 경매나 온비드 공매는 우리가 통상 이제 매각을 이게 회차가 있다라고 하면 통상은 이제 900만 원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900만 원. 또 10% 할인해서 가령 뭐 81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떨어져요. 근데 관세청의 세금공매는 감정가 900만 원이잖아요, 여러분. 거기다가 또 뭘 계산하냐면 제세 공과금을 계산합니다. 관세나 부가세. 예, 그래서 그런 걸 포함했더니 가령 관세나 부가세가 100만 원. 그러면 감정가하고 플러스 세금. 그럼 얼마예요? 1000만 원. 이게 1000만 원이에요. 이게 첫 신건의 최초 매각 가격이에요. 1000만 원. 1000만 원. 예.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감정가가 최초 매각 가격인데 채화 공매는 감정가 플러스 세금의 합계가 최초 매각 가격. 그래서 1000만 원. 한번 떨어지면 900만 원. 한번 떨어지면 800만 원. 한번 떨어지면 7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떨어진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나 이해해 주고요. 또 하나 여러분 채화 공매에서 중요한 체크 포인트 하나만 정리하고 갑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럴 수가 있어요. 1, 2, 3, 4, 5, 6. 예. 자, 아까 1000만 원이죠? 900, 800, 700, 600, 500 이렇게. 여러분 세관공매에서만 있는 유일한 절차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수의계약이에요, 여러분. 수의계약. 수의계약. 예, 수의계약. 예. 세관공매에서 수의계약은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6회차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됐어. 그러면 그로부터 일주일, 6회차 끝나고 일주일 시간을 줘가지고 만약에 이제 최저가가 50%까지 떨어진 거다. 그래서 500이다. 그러면 500만 원의 선착순으로 살 수 있어요. 그런 수의계약이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의계약이 바로 그런 수의계약.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집중 하나. 여러분 원래 3회차 때는 가서 얼마 써야 돼요? 최저가가 800만 원이죠? 3회차 때는 원래 800만 원이에요. 세관공매는 독특해. 3회차 때 다음 회차 가격 이상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온라인 입찰이다, 오프라인 입찰이다. 그러면 3회차 때 가서 얼마 쓰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800원 좀 비싼 것 같아. 다음 회차 가격 700만 원이잖아요. 700만 원 쓸 수 있어요, 여러분. 700만 원.
만약에 700만 원 썼는데 나밖에 입찰한 사람이 없어. 그러면 내가 낙찰받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근데 내가 만약에 700만 원에 입찰했는데 우리 아까 경은 씨가 710만 원에 입찰했어요. 그러면 경은 씨가 낙찰받는 거예요. 근데 이날 어떤 사람이 아까 지선 씨 같은 사람이 801만 원 썼어. 예, 그러면 지선 씨가 낙찰받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독특하죠? 세관공매는 다음 회차 가격 이상을 써서 낙찰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6회차 때 수익계약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5회차 때 얼마까지 쓸 수 있어요? 5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6회차 때는 500만 원이 마지노선이에요. 더 이상 내려가진 않아요, 여러분. 예, 마지노선은 500. 이게 최하공매에서의 매각의 절차.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500까지 떨어졌는데 낙찰이 만약에 안 돼. 그러면 더 이상 최하공매는 없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예, 이 물건들은 이제는 국고공매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국고공매. 그래서 국고공매는 이제 0부터 뭐 똑같죠. 아까 1, 2, 3, 4, 5나 3, 4, 5 그죠? 예. 그래서 아까 최하공매에서 넘어온 거라고 하면 5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500, 450, 50%씩 떨어지는 거죠? 50만 원씩. 그래서 250만 원까지. 만약 낙찰이 안 됐어? 그럼 또 한 달 있다 또 나와. 만약에 250만 원부터 뭐 이를테면 225, 그죠? 얼마까지? 125까지. 낙찰되면 좋은데 또 낙찰이 안 돼. 그럼 또 뭐 한 두 달 있다 또 나와. 125부터 또 이렇게 쭉쭉. 그래서 국공매는 낙찰될 때까지 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제1강 세관공매 물건 앤드 낙찰 사례. 여러분, 세관공매의 물건에는 정말 별의별 물건들이 다 있다. 백화점, 마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이 다 있어요. 화장품, 의류, 공산품, 기계, 식품, 잡화, 그런 데는 없는 칼, 총, 약품, 원목, 주류, 농수산물, 의료기기, 가전제품, 자동차. 여기서 자동차는 새 자동차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뭐 헌 거죠. 제가 미국에 살다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쓰던 자동차 들어오는 것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를 못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거 나오는 거고요. 자동차가 사실 이제 뭐 우리가 외국차, 새거 벤츠, BMW 이런 것들을 수입한다. 이런 것들은 뭐 세관공매에 나올 이유가 여러분 거의 없어 보입니다. 반면에 마약류, 음란물,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은 모두 폐기 처분합니다. 세관공매 물건은 완제품이 있고요. 반제품, 반성품, 원자재, 식품이 있는데 초보자들은 완제품에 집중하죠. 완제품. 네. 그다음에 이런 걸 이제 많이 해보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또 많이 해보기도 하죠. 어떤 분들은 뭐 원단, 뭐 이렇게 뭐 700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지난번에 식품 별의별 게 또 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고 잘하는 거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죠. 요거는 이제 한 3, 4년 전에 저희 수강생이 직접 낙찰을 받은 루이비통 가방. 백화점 가격 대비 한 3분의 1 정도 낙찰을 당시에 이제 받았던 그런 물건입니다. 요거는 이제 폴로 티셔츠. 요거는 이제 수입할 때 여러분 이제 패킹 리스트가 있어요. 패킹 리스트에 키즈 폴로라고 돼 있어요. 키즈 폴로. 키즈 폴로. 그러면 사실 이제 어른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런데 요거 이제 공람을 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박스가 이제 몇 개 있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냥 박스가 몇 개 있었는데 박스가 열려 있는 곳을 보니까 이제 어린이용 폴로 티셔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공람을 가서 박스 하나만 더 열어보겠다. 그래서 세 번째 걸 열어봤나 봐요. 여기 갔더니 이제 어덜트 성인용이 있는 거예요. 성인용이. 그런 쪽으로 보니까 1000벌이라면 700개는 성인용, 300개는 어린이용. 그러면 뭐 나쁘지 않게. 다시 이제 낙찰가가 가령 14,000원씩. 그래서 이런 거 여러분 시중에 얼마에 팔아요? 만약 백화점 가면은 가령 뭐 한 10만 원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뭐 한 4만 원 정도만 팔아도 전부 다 포장이 이쁘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제 옷들 같은 경우는 사이즈만 잘 맞고 포장만 잘 돼 있다면 예전 같은 경우는 뭐 저희 학원에서도 물건을 많이 팔았었죠. 싸게 가져오면 또 대거 약간 좀 중간자 역할을 했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람이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알렌제이라고 하는 이제 위에 옷인데 원래 이거는 패킹 리스트에는 알렌제이 청바지로 돼 있었던 거예요. 입찰하신 분이 낙찰 받으신 분이 박스가 가령 20개 있었는데 역시 이분도 앞에는 청바지
근데 맨 끝에 걸 한 번만 열어보겠다고 해서 열어본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자켓이 있는 거죠. 예, 이 자켓은 여러분 탤런트 이나영 씨가 입어서 유행했던 건데 이게 하나 200만 원씩이었던 거예요. 옛날에 200만 원씩. 근데 이분은 요거를 600개를 거의 2만 원씩 낙찰 받은 거죠. 600개를 2만 원씩에 낙찰을 받았다. 계략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를 처음에는 16만 원씩에 팔아먹었어요. 예, 잘 팔렸었고 저도 이제 선물을 받았죠. 청바지인데 막상 박스에는 오히려 자켓이 상당히 많았더라. 여러분들 공람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람에는 오히려 또 이런 자켓이 있다라고 했는데 청바지가 더 많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물건들은 본인이 확인해라. 여러분 통관할 때 통관해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냥 패킹리스트에 청바지 뭐 천벌이라고 하니까 청바지라고 하는 것이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관에서는 그래 야 세관도 잘 모르겠는데 패킹리스트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들이 현장 가서 니들이 잘 보고 물건은 그대로 낙찰 받는 거니까 알아서 적당한 가격에 입찰해라. 나중에 물건이 뭐 하자가 있니 청바지가 아니고 자켓이니 이런 거 가지고는 컴플레인 하지 않기로 하자. 알았니? 오케이 하고 낙찰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딴소리는 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펠틱스 티셔츠인데요. 요거 이제 저랑 이제 저희 수강생들이 이제 예전에 보수창고 가서 공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공람할 때 원래는 이제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 창고에 계신 분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사진을 좀 찍게 해달라.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했었던 거고, 요게 이제 택 가격에는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게 포장이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이제 5만 원씩. 아마 낙찰은 당시 아마 3,900원인가 낙찰됐었던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았던. 3,900원씩에 낙찰이 됐던 그런 물건입니다. 이렇게 공람을 직접 가야 됩니다. 창고에 이렇게 공람을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조금 귀찮을 수 있는 거예요. 조금 귀찮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창고들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뭐 인천항 근처 또 한 4km 가서 또 3km 가서 또 2km 가서 또 뭐 이렇게 창고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여러분 결코 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예. 또 요런 데는 가기 전에 사전에 반드시 좀 예약을 하고 갔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입찰에서 2등으로 떨어졌던 캠브리지 멤버스 바람막이 잠바, 여러분. 캠브리지 멤버스 바람막이 잠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입찰할 때 입찰이 끝나고 나서 통관지원까지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죄송한데 공매번호 몇 번 낙찰이 된 것 같은데 낙찰은 누구나 다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혹시 얼마에 낙찰이 됐을까요? 또는 경쟁률은 몇 대 몇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물어봤더니 담당자가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이 뭐냐? 예, 설춘환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건의 입찰자들이 나와요. 근데 설춘환이 없어. 그러면 당신한테는 가르쳐줄 수 없다. 끝. 전화를 끊어요, 여러분.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예. 근데 만약에 우리 여기 전경아 씨가 그 사건 이 사건에서 만약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전화했더니 당신 누구냐? 저는 전경아입니다. 그랬더니 쳐봐. 입찰자에 전경아가 있어. 이 물건은 경쟁률이 4대 2였고요. 낙찰가는 650만 원이었습니다. 가르쳐줘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입찰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는 낙찰 가격과 경쟁률을 가르쳐준다. 반면에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본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도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저도 이제 이 옷을 처음 낙찰을 받으려고 할 때에 어떤 옷들이 좋을까? 제가 뭐 옷 전문가는 아닌 거니까. 그래서 동대문에 이제 장사하는 누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누나 이거 옷을 볼 때는 좀 뭘 봐야 되느냐 그랬더니 색상이 무난해야 된다. 그다음에 사이즈가 무난해야 된다. 색상 무난하고 이거 나중에 여러분 뜯어보면 깔끔해요. 사이즈도 무난해. 100, 105. 가장 무난하죠.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재질 이런 거 잘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이제 누군가를 데려다가 확인하면 된다. 약간 아쉬운 것은 뭐냐면 이런 물건이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00벌이 있어요. 1,000벌. 예. 그럼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한 벌만 샘플로 좀 가지고 나갔다가 갖다 주면 안 되겠느냐? 불가능.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이제 국고창고에서는 가능한 경우도 가끔 있는데 그것은 그때마다 케바케니까 조금 체크 한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울세관에서 나왔던 선글라스 800개 제가 직접 한번 써본 거죠.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한번 써본 그런 케이스. 요거는 실제 이제 하나하나씩 만약에 가격이 만약에 20만 원짜리라고 한다면 요거는 아마 개당 2만 원씩의 낙찰을 받았었고 요거는 5만 원씩의 곧바로 이제 도매로 넘겼던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있었고요. 요거는 저희 수강생이 낙찰을 15,000원씩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10만 원씩에 팔아먹었고 그 다음에 7만 원, 마지막에는 5만 원씩 팔아먹었던 일제 엔젤리크 시계예요. 시계인데 여러분 이게 미술품이에요. 미술품. 그래서 미술품인데 실제 이제 낙찰을 받고 방산시장에 가서 케이스를 맞춘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맞춘 거예요. 이건 1,000원 가령 1,000원, 이건 200원. 그래서 이렇게 여기 이게 여러분 잘 보이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비닐로 강력하게 테이핑이 돼 있는 거예요. 테이핑이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얼마에? 처음에 10만 원씩. 저희 학원에서도 요거 수강생 가져와서 교수님 한 7만 원씩에 팔아주면 안 될까요? 라고 해서 저희도 한 그때 한 50개 정도 팔아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났던 그런 시계들도 있었다. 자, 요거는 이제 세금의 낙찰 사례인데 송윤아 씨가 홈쇼핑에 나왔던 거예요. 10만 5천 원씩에. 저희 수강생이 요거를 3만 8천 원씩에 낙찰을 받았고 6만 원씩에 팔아먹었어요. 곧바로 그냥 400개인가요? 400개 팔아먹었었고 요거는 저희 이제 학원 앞에서 요거 좀 팔아달라고 해서 저희 학원 앞에서 또 팔았던 그런 가방입니다. 소가죽 나쁘지 않게 바로 수익이 났던 그런 또 물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마에 사서 얼마에 낙찰받아서 얼마에 팔 거냐는 오롯이 본인의 판단인 거죠. 6만 원 하니까 뭐 사람들이 그냥 다 사줬어요, 여러분. 저희 수강생들도 뭐 거의 한 60개 정도 저희 학원에서도 학원 앞에 갖다 놓으니까 수강생들이 뭐 다 산 거죠. 엄청났었다 당시에.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전문가용 매니큐어. 매니큐어 하면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생각하는데 전문가용은 비싸더라고요, 여러분. 35,000원씩. 저희 수강생이 2,000개를 2,000원씩에 낙찰받았어요. 그리고 시중에서 8,000원씩에 매도했어요. 거의. 괜찮죠, 여러분? 수익 괜찮잖아요. 그죠? 6,000원씩 곱하기 2,000원. 물론 이제 뭐 일부 로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요. 요거는 셀린느 러기지 가방.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 낙찰 받아준 거예요. 요게 이제 신세계 백화점에 갔더니 당시 360만 원. 제가 94만 원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94만 원에. 그러니까 뭐 대충 4분의 1 가격에 낙찰받은 거죠. 4분의 1 가격에 낙찰받아서 와이프한테 선물해줬던 셀린느 러기지 가방. 자, 우리 경은 씨가 짝퉁. 짝퉁은 나올 일이 없습니다. 짝퉁은 전량 폐기합니다. 전량 폐기. 감정평가하면서 전량 폐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또 질문이 있다면 간단하게 질문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량은 정할 수 없는 거지요. 불가능.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이게 만약에 100개 나왔다. 그 사건에. 근데 나는 50개만 낙찰받겠다. 불가능.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나온 대로만, 박스로만, 거의 박스로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번에 뭐 이런 시계는 하나씩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시계는 하나씩 나오는 경우도 있고, 태블릿 PC가 하나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뭐 3개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는 뭐 TV도 하나만 나온 경우도 있었던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케바케. 오케이. 또 질문 있다면 고장인 거는 체크해 주나요? 체크하지 않습니다. 낙찰 받는 사람이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낙찰 받는 사람이 체크를 해야 된다. 아쉽죠? 여러분 TV가 박스로 있는데 이게 고장 난 건지 안 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 그러나 뭐 대부분은 뭐 고장 난 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 사용하고 있더라. 체크하지 않습니다. 지선 씨가 체크해야 됩니다. 낙찰 받고 나서. 자, 제2강은 세관공매 정의, 절차, 종류, 매각, 용어 간단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관공매 정의. 세관공매 물건에는 수입화물이 있고 수입화물은 화주가 이제 수입한 건데 통관하기 전에 일정한 기간 보관을 해야 되는 장치 기간 내 통관을 하지 못하는 경우 세관공매에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여행자 휴대품 1인당 600불 초과 뭐 걸린 것들 또는 비행기에다 놓고 내린 것들, 습득물 이런 것들이 또 세관공매에 나오기도 하고 밀수 몰수품은 통상 이제 곧바로 국고로 넘어가서 유통사업단에서 국고 구매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정 평가한 후에 매각을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세관공매 중에 이제 요거는 통상 뭐예요, 여러분? 요게 채화공매. 다만 여기서 이제 채화공매 진행하는데
50%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낙찰이 안 되면 이런 것들을 어디 가서 국고공매. 그다음에 밀수모수품은 처음부터 국고공매 하는 거예요. 최하공매 하지 않고. 이런 차이점도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물건은 관세청 사이트, 관세청 또는 유니패스. 요거는 유통사업단 사이트.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세관공매에 대한 절차. 입항을 먼저 하겠죠. 물건이 비행기로 들어오든 배로 들어오든 통관하면 문제없는데 미통관. 그러면 채화 물건으로 분류. 안 찾아가니까 감정평가. 화주한테 최고에 야 찾아가라. 안 찾아가니까 공매, 채화 공매. 채화 공매. 낙찰되면 좋은데 50%까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돼. 그러면 국고로 귀속, 국고공매. 국고공매는 낙찰될 때까지. 여기는 50%까지만. 여기는 낙찰될 때까지. 채화공매, 국고공매. 오케이 여러분? 이런 점 좀 이해합니다. 자, 세관공매의 종류. 채화공매가 있고 국고공매가 있다. 채화공매를 하는 동안에 물건에 대한 소유는 화주의 소유예요. 각 세관의 통관지원과에서 하는 거고요. 국고공매에서 물건은 국가 소유입니다. 국가 소유. 예. 수입한 물과 여행자 휴대품, 밀수물수품. 여러분 채화공매에서는 면허가 있는데 국고공매는 면허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이 면허라는 용어 하나 간단히 정리합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이제 친구들하고 자전거가 한 20대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전거. 그래서 저희 친구 3명이서 야 저거 한 50% 떨어지면 우리가 낙찰 받자. 인천항에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사건 번호 있고 확인했는데 어느 날 이쯤에서 이제 입찰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사건 번호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아니 그 예전에 뭐 020 몇 번 사건 번호 있었는데 그랬더니 아 그것은 면허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면허? 운전면허도 아닌데 면허 됐다. 예. 그래서 제가 면허가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아 면허는 화주가 세금 내거나 수입 조건을 풀고 통관 절차를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가 취소되었다. 그것을 면허라고 하는 겁니다. 채화 공매가 진행되는 경우는 물건이 빠질 수가 있어요. 면허돼서. 그대로 국고공매는 면허가 없어요.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취소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관공매에서 채화공매 1회차 100%. 아까 얘기한 이 100%는 뭐예요? 감정가 더하기 세금. 아시겠죠? 감정가 더하기 세금. 그래서 감정가 만약에 900만 원, 세금은 100만 원. 네, 그래서 1000만 원, 900만 원, 800. 뭐 말인지 알겠죠? 네. 다만 이제 채화공매는 이것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다 문제가 없는데 술 같은 경우가 여러분 세금이 세요. 그래서 세금 밑으로 떨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거의 다 이런 건데 어떤 술은 만약에 감정가가 30%야. 근데 세금이 만약에 70%야.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 100, 90, 80, 70. 여러분 세금이 몇 프로예요? 70. 이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채화공매는 세금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세금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술만 문제가 돼요. 나머지는 문제가 안 돼요. 나머지는 감정가는 뭐 100이라면 세금은 뭐 1밖에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가 없는데 술만 그래서 이 타임에서 끝난다. 그렇게 정리하고 50%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찰되면 국고로 넘어간다. 그 점까지만 이해합니다. 여러분 수익계약 아까 설명했죠? 수익계약 아까 설명한 거니까. 첫 번째는 1차부터 6회차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선착순으로 최저가를 살 수 있는 수익계약.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가 있다면 100, 90, 80, 원래 70인데 2회차 때 얼마까지 쓸 수 있다? 80까지 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1등하면 낙찰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수익이야. 그렇게 정리합니다. 반면에 이제 국고공매는 이제 0회차부터 아까 걔는 이제 1회차부터 똑같은 거죠, 여러분. 숫자에 대한 장난이에요. 100, 50까지 낙찰될 때까지 간다. 그리고 세관공매와 관련된 용어, 수익계약 아까 이야기할 수 있겠죠? 통상 수익계약은 다음 회차 가격 이상으로 써서 내가 1등하면 낙찰받을 수 있다. 공매 취소, 직접 가서 물건을 확인하는 것, 온라인 입찰, 직접 가서 낙찰받는 것. 공매 조건은 이제 원래 화주가 수입 조건 풀어야 되는데 이제 화주가 없어지는 거니까 낙찰받으면 낙찰자가 공매 조건이 있으면 풀어야만 한다. 이것이 사실 나중에 이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공부를 또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인천공항세관의 일반 입찰을 잠깐 한번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인천공항에 있으면 좋은데
인천공항 거는 이미 수기가 끝났고 지금 인천 세관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천 세관이 있어요. 인천 세관. 이건 바다야, 바다. 항구, 바다. 예. 그다음에 인천 공항세관이 있어요. 인천 말 그대로 비행기죠. 하늘. 예, 이렇게. 여러분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은 통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둘 다 인천세관이라고 해요. 인천세관 통합됐어요. 그럼 지금 인천공항세관이라고 얘기하면 저 언제적 얘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직접 낙찰받고 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따로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업무를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세관은 세관 부호도 020, 인천공항세관은 040이에요. 040. 여전히 따로따로 하고 있어요. 일들을.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세관을 좀 구분해서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가 이제 우리 일반인들이 좀 낙찰받기 좀 좋은 물건들이 좀 많이 나오고, 요거는 좀 업자들이 낙찰받기 좋은 물건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타당해 보이고, 여러분 인천공항세관은 공항철도 타고 가다 보면 저기 화물청사역이 있어요. 그 근처에 있는 거고요. 요 인천세관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경인고속도로 타고 쭉 가다 보면 인하대병원 지나서 바닷가에서 좌회전 하면 우측에 인천세관이 있어요. 완전히 다르다, 업무를. 그래서 이제 일반 입찰의 케이스를 하나만 뒤에서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대충 나중에 여러분들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인천공항세관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 제1 여객터미널, 제2 여객터미널 지하에 체하창고가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면 여행자 휴대품, 주류 매각, 여행자 휴대품, 주류 매각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로 들어오는 화물들은 다 이 라인들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이제 보스 창고들이 엄청 많아요. DHL, 뭐 페덱스, 뭐 UPS 이런 거 다 여기 있어요, 여러분. 대한항공 뭐 등등등. 자, 아무튼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세관에 일반 입찰하러 온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처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10시 입찰 시간이 또는 10시 30분. 이거 공고를 잘 보셔야 돼요. 만약에 여기에 세관이 있는 건데 여기에 만약에 입찰 시간 10시 그럼 중요한 건 10시에 여기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돼. 입장 10시에 입장해야 돼. 10시 5분에 입장하겠다. 말도 안 돼, 여러분. 입장이 불가능해요. 10시까지 반드시 들어가야 돼. 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야 돼요. 보증금. 만약에 제1 여객터미널에 여행자 휴대품 가방이 있어서 명품 내가 이거 이번에 200만 원 입찰할 거야. 루이비통 200만 원에. 그러면 이거 200만 원 입찰할 거야? 이번 최저가는 180만 원인데 나는 200만 원에 입찰할 거야. 세관구매는 내가 입찰하는 가격의 10%를 보증금으로 납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만 원을 돈을 내고 와야 돼. 어디서? 여기 뒤에 보면 신한은행에서 20만 원 돈 내고 10시까지 들어와서 입찰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증금을 20만 원 내고 왔어. 근데 내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내가 210만 원을 쓰겠다. 그럼 입찰은 무효예요. 돈이 부족해. 경매랑은 다르죠? 그런 차이점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한 번만 해보면 되게 쉬운 건데. 예. 자, 그래서 아까 뒤에 UPS 있는데 가면 2층에 신한은행 여기 가서 돈을 내는 거예요. 세관구매 때문에 왔는데 입찰 보증금 내려왔어요. 예, 그러면 보증금 납부서를 주면 그거 써서 돈을 내는 겁니다. 그것은 그날 아침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김에 다음 주 월요일 날 입찰이니까 오늘 내가 먼저 돈을 내겠다. 불가능. 그날 아침에만 하는 거다. 자, 저희 수강생이 세관에서 입찰해서 낙찰받는 그런 케이스. 예. 사진을 못 찍게 되는데 한번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포공항세관인데 김포공항세관도 이렇게 비슷합니다. 김포공항세관도 송정역에서 김포공항세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S-오일 있는 데서 돈을 내고 또 다시 들어와서 입찰에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한 번만 해보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우리은행 저기서 돈을 내고 창구들이죠. 보스창구들. 보스창구에 가서 물건을 확인하고 입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1교시는 이 정도에서 할 건데 질문이 없으면 여러분 10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